잠깐, 혹시 여러분도 2차 소비 쿠폰 못 받는 분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소비 쿠폰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1차 소비 쿠폰이 97% 지급 완료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누가 못 받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보시죠. 1차 소비 쿠폰의 성공적인 지급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곧바로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죠. 바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고소득자인가? 아닌가?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1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1차 소비 쿠폰 사용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받은 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저소득층은 거의 100% 다 사용했거든요.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로 받은 돈을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또한 지역별 사용 패턴도 흥미로웠어요. 수도권 지역은 90% 이상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지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주로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셨고 30에서 40대는 외식비로,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의류나 여가 활동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소비 쿠폰을 의료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소득 상위 10% 제외라는 결정인 거죠. 실제로 1차 소비 쿠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지역 간 사용률 격차의 원인이 사용처 제한 때문이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쓸 데가 없어요. 대형마트도 없고 가맹점도 몇 개 안 되는데 어디서 써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도시 지역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대부분 가맹점이 아니었고 소비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차로 30분 이상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부 하나로마트의 사용 허용이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농어촌 지역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또한 지자체가 요청하면 추가로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급해보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의 결과가 바로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발표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못 받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 상위 10% 제외라는 기준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위 10%를 구분한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고소득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10%라는 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502만 원 이상, 2인 가구는 월 825만 원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월 4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합쳐서 8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월 4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합쳐서 8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소득만이 제외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소득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실제 시가와는 다릅니다.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를 15억 원에 샀다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대략 9억에서 10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같은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게 오른다면 과세 표준도 12억 원을 넘을 수 있겠죠. 특히 수도권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저렴하게 산 집이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서 본의 아니게 고액 자산가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집값만 올라서 쿠폰 못 받게 생겼네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죠. 세 번째 제외 기준은 금융소득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자,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을 모두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나와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고소득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기준은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했을 때 연간 2천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대략 6억 7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해요. 주식 배당이나 펀드 수익을 고려하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자산이 필요한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모든 기준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파악해서 제외 대상을 선별할까요? 답은 국세청 데이터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모든 국민의 소득 신고 내역, 재산세 납부 현황, 금융소득 신고 내역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외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한다는 계획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나 증명 과정 없이 기존 세무 데이터만으로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왜 제외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1차 소비 쿠폰 지급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왜 못 받았지? 기준이 뭐야?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가구 단위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월 600만 원, 어머니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가구 총소득은 월 900만 원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상위 10% 소득이 대략 월 1100만 원 정도니까 이 가족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200만 원을 추가로 번다면 가구 총소득이 1100만 원을 넘어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인데 왜 못 받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서 각각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가구 구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사전 확인 방법은 없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나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도 2차 소비 쿠폰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없거든요.
따라서 지급일인 9월 22일이 되어서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자가진단은 가능해요. 본인의 월소득과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쳐서 앞서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또 집의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지, 작년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 혜택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을 받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차 때와 비슷한 패턴이라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에요.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 받은 돈을 거의 100% 소비에 사용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저축으로 돌리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도 1차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에요. 지급일인 9월 22일부터는 기존의 1차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 설치했던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1차 때 앱을 설치하지 않았던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지급 첫날에는 접속자가 몰려서 앱이 느려지거나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용 기간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1차와 비슷하게 3에서 4개월 정도의 사용 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받으시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처예요. 1차 때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처 부족 문제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우선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때는 일부 하나로마트만 가능했는데 2차부터는 더 많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역 내 주요 상점들을 추가로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 같은 필수 업종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래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가게를 가맹점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현금만 받는 전통시장이나 개인 상점들은 여전히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소비 쿠폰보다는 현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용처 제한 때문에 정작 써야 할 곳에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현금 지급 시 저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쿠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19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저축으로 돌아갔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정책의 효과성과 국민 편의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본인이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별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상위 10% 기준도 절대적인 부자를 가려내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비 쿠폰이 제외된 분들도 간접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1차 소비 쿠폰 때도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특히 외식업이나 소매업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체 국민의 90%가 대상이고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차상 위계층과 기초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째,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가구는 월 502만 원 이상, 2인 가구는 월 825만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둘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대략 실제 부동산 가치가 17에서 2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해당되는 기준이에요. 이 모든 기준은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증명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사용처는 1차 때보다 확대될 예정이에요.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범위가 늘어나고 지자체 요청 시 지역 상점들을 추가로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2차 소비 쿠폰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1차 때는 60대 이상 분들은 주로 생필품에, 젊은 세대는 외식이나 여가 활동에 많이 사용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나는 이런 곳에 쓸 거야 라고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또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추가 정보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2차 소비 쿠폰과 관련된 추가 소식이 나오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유로운 하반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